반갑습니다. 다들 뭐 느끼셨겠지만 이쪽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아주 뜨겁죠? 예, 사람 좀 동원했습니다. 우리 그 직영점 이제 미래를 책임질 이런 에이스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역시 에이스답게 열기가 참 뜨거운 것 같네요. 방금 전에 우수 가맹점으로 선정 우수 가맹점 그 성공 사례를 들으셨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위주로 막 이렇게 하시고 해서 사실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점주님들 그 사례 발표하실 때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향후에 또 이 자리에 계신 점주님들 중에서 이제 우수 가맹점도 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사례 발표를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약간의 미리 좀 팁을 드리면 이 얘기할 내용을 다 쓰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이제 연습하실 때랑 여기 나오시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잘.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만 뭐 예를 들어서 뭐 5가지다, 8가지다. 그러면은 그 제목만 써놓으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하실 때 보니까 이제 써놓은 거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랑 그냥 안 보고 하실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안 보실 때가 너무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만큼은 상당히 그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이제 점주님은 저랑 연이 된 게 한 10몇 년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비어 캐빈으로 연이 되셨고 또 그거를 한참 하시다가 이제 펌비어킹으로 이제 전화를 하셔서 그 전에도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어 캐빈 할 때도 잘 하셨고 펌비어킹 할 때도 잘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사에서 진짜 점주님들이 보실 때는 본사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들 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현재 가맹점의 어떤 매출들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정도는 또 우리 점주님들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정말 아까 미소킹으로 선정되신 우리 세 군데 가맹점 점주님들이 이제 수상도 하셨는데 밝으셔야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소사 스위첸점이라고 세 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밝으셨죠? 못 느끼셨나요? 처음에 뵀을 때는 훨씬 어두우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뀌시고 나서 저도 이렇게 사업을 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네 분한테 나름대로 이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밝게 하셔야 되고 많이 좋아지신 거고, 아까 나오셔갖고는 이제 쑥스러우시니까 이제 표정이 좀 그만하신 건데 많이 밝으셔요. 밝은 것만으로도 매출액이 10% 올라갑니다.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실험을 했다니까요. 장사를 과거에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가장 전 세계 최고의 장사꾼이 되겠다는 저희 이제 나름대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위치겠죠. 그러다 보니 그냥 열심히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장사에 대한 임상 실험을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2% 정도가 올라가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매출이 올라갈까요? 매출이 올라가면 열심히 할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열심히 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웃으면 매출이 올라갈까요? 매출이 올라가면 웃을까요? 매출이 올라간다고 다 웃지 않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웃으면 매출은 100% 올라갑니다. 물론 거기에 정도에 따라서 5% 올라갈 수도 있고 7%도 있고 10%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경기가 안 좋고 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길 때 우리 가맹점주님들의 매출은 그만큼씩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자, PT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그 수상하신 가맹점주님들의 그 내용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등 하신 광진 용마 사거리점 한 4년 된 매장이에요. 자, 전년 대비 25.7%가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에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경쟁업체들이 다 문 닫아갖고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어떠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우리 기존에 이제 점주님이 한 4년 차 정도 되셨지만 그 전에도 물론 열심히 하신 편이에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더 열심히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신 것만큼 올라가게 돼 있죠. 세상 이치는 그거는 뭐 100%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메뉴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제대로 우리가 사실을 매뉴얼대로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제대로 안 되는 매장들이 꽤 됩니다. 참 안타깝죠. 분명히 그렇게만 해도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매일 4시에 우수 접객 사례 보내드리는 이 내용을 이제 숙지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 읽고 마시면 안 돼요. 한 번 읽으면 이해는 돼요. 딱 보고 남지가 않아요. 2번, 3번까지 읽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좋잖아요. 저는 늘 즐겁게 살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일도 즐겁고 노는 것도 즐겁고 뭐 쉬는 것도 즐겁고 좋잖아요, 제일. 그러면 일이 즐거우려면 맨날 하던 것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구슬을 끼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1년 365일 구슬만 껴요. 재미있기가 힘들어요. 그런 게 재밌으려면은 여러 가지 청각적으로 뭔가 재미를 좀 주는 뭐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가맹점, 우리 그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봉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고객들을 대할 때. 거기다가 간혹 가다가 한술 더 서비스. 고객이 뭘 요청을 할 때 딴지를 거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까다로운 고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한술 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즐거움이 올 수가 있어요. 즐겁거든요, 그런 거 만들면서.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나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깥에 야장이 원래 있었어요, 여기도. 근데 이제 바깥에 야장에서 비어타워의 반응은 괜찮잖아요, 실제로. 소비자, 그러니까 한 3-4명 이상이 왔을 때는 이걸 시키는 경우들이 그래도 꽤 있죠. 왜? 폼이 나니까. 그냥 조끼만 먹는 것보다는 비어타워에다가 있으면 이게 속된 말로 가오가 쓴다 그러죠. 주변 테이블이 봤을 때 저거 뭐야? 뭐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게 실내에 있을 때는 들어온 손님들밖에 못 봐요. 근데 이 점주님은 이걸 적극적으로 바깥에 막 적극 권유를 해서 이걸 더 늘리자.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전체 가맹점의 평균 비어타워의 주종별 판매량은 5% 정도 돼요. 근데 용마사거리는 4.7% 정도였는데 이 노력을 통해서 8%까지 올리고 아까 매출액은 25% 이상 올라가게 된, 이게 연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노력을 할 때 그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항상 최종적인 거는 전체 매출 증진에 포커싱이 돼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8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물론 3개월이라도 1,800만 원이면 900만 원은 순이익이 늘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3개월 만에 900만 원을 누가 그냥 준다고 생각해 봐요. 아, 나도 900만 원 올라가기만 하면 나도 당장 하겠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에 따라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더 올라가는 데도 있고 덜 올라가는 데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저도 일이 워낙, 저도 지금 일을 많이 줄여갖고 12시간이에요. 하루 일하는 게. 예전엔 18시간씩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3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 쪽에만. 그러니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어떤 가맹점이 매출이 덜 나와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직접 또 관여했죠. 초기에는. 여기는 뭐가 문제고 하는데 안 되는 거를 쭉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매장은 살릴지 몰라도 다른 매장들은 또 그만큼 소홀 하게 되죠. 그걸 다 하면서 하려면은 제 한 달도 못 가서 죽을 거예요, 아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더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여기는. 근데 특히나 이제 부진한 매장 같은 경우는 한개 매출액에 막 30%에 걸쳐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30-40%. 그러면은 거의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년을 해보고 2배 이상 올라가면은 그 가게를 날 주시겠습니까?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못 하겠대요. 무슨 경우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올라가면은 가게를 뺏기는데. 저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게 불안하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만큼 어쨌든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죠. 뭐 빅스포츠 할 때도 그냥 올라간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20세 월드컵 결승전을 다 틀어줬어요. 준결승도 틀어줬어요. 근데 우리 점주님은 바깥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결승전 자료를 놓은 건데 6월 15일 날 밤 11시 30분에 SBS 현지 생중계를 펌비어킹 용마 사거리점과 함께 실기자. 이런 어떤 노력들이 이 매장에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 이때 매출 상승분이 200만 원. 그러니까 몇 게임 얘기하는 겁니다. 몇 게임. 이 한 게임이 아니라 추가 매출액이 200만 원.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뭐가 됐던 노력을 할 때 결과는 나온다. 세상이 이치죠, 뭐. 예, 두 번째 2위를 달성하신 안산 본호동의 이제 오현순 점주님. 여기는 이제 승계 매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꾸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가 점주님이 바뀌시고 나서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게 매출이 올라가는 요인일까? 근데 그건 아니죠.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일정 기간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의욕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매장
운영 점주님들은 새로운 의욕을 다질 수가 없는가? 있죠. 왜 없어요? 계속 다져야 되겠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내 매출을 보며 내 매장에서는 이 이상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소한 것들, 우리가 시설을 바꾸고 나서에 당연히 고객은 좋은 데로 더 가거든요. 근데 시설을 자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은 또 뭐 부분이 됐던 뭐 상당 부분이 됐던 필요가 있죠. 그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테이블, 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업시간도 준수를 안 하시는 이런 매장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돈을 벌려고 장사를 시작하신 건데 늦게 여는 거는 쉬는 거죠. 그만큼. 아니면 내가 뭔가 딴 일을 하거나, 딴 일을 하려고 장사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쉬려고 장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맹점의 평균 영업시간 기본적으로 10시간은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10시간은 해야 됩니다. 장사는. 그래서 4시부터 2시까지가 물론 뒤로 더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더하는 겁니다. 근데 10시간조차도 안 지키는 데가 제법 있다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제법 있어요. 매출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 경기가 문제일까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걸 지키신 거예요. 불규칙한 마감 시간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손님이 뭐 주말에 좀 더 있으면 영업 시간도 조금 더 연장. 3개월간의 전년 대비 2,500만 원의 매출을 더 올린 겁니다. 2,500만 원이면은 자, 추가 매출의 50%는 순이익이잖아요. 추가 매출의 50%는 어느 매장이든. 그럼 1,250만 원이 3개월 만에 더 들어왔어요. 1년에 어쨌든 그게 한 5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만한 거죠. 그죠? 더 버는 건데. 3위를 달성하신 우리 점주님도 마찬가지, 비어 캐빈으로 연이 되셔서 더 오래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그 양재역점 우리 점주님이나 세관사거리점 점주님들 이런 분들 더 느낌이 남달라요. 다 좋지만 수상하신 분들은 더 조금 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얹혀지는, 오래 같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더 이제 아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수접객 사례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한술 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어떤 목표 의식 이걸 갖고 이제 여기는 1,920만 원,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추가 매출을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매출 증진 킹이 한 분기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까 번호동점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도 또 타셨잖아요. 전년 대비. 그게 적어도 1년 이상 가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고착화되면은 그 정도에 올라간 게 계속 얹혀지는 거예요. 할 만한 거죠. 그런 상황이면. 예, 장려상은 이제 우리 이제 평균 매출 이하의 매장이면서 이제 상승한, 오늘 이 어머니가 갑자기 좀 문제가 좀 생기셔서 좀 못 오셨는데 뭐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못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45입니다. 저희 본사 직원이었고 제가 이제 그 인근에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렀어요. 슈퍼바이저랑. 지난번에도 이만큼씩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매장이. 가서 봤는데 아직도 문제가 곳곳에 막 있더라고요. 근데도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있다는 것을 제가 가서 또 새삼 확인하는 거예요. 새삼. 아마 다음번에도 또 아마 얼굴 이제 아마 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광교 월드마크점, 신촌 유플렉스점 요 세 분이 장려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양 인도건역점, 서대문 융인둔전점, 안양 번개역점이 10위까지 어떤 랭크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타 장사킹, 남동구청점 김은경 점주님, 처음에 뵐 때 어떠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저는 참고로 처음에는 되게 아주 바닥부터 하는 스타일이에요. 늦어요. 그러니까 대기만성형이에요. 노력파죠. 근데 여기 점주님 이제 내외부는 두 분 다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좀 하실 분이었어요. 딱 뵀으니까. 그랬더니 역시 이제 목표 매출 이상으로, 평수가 약 한 30몇 평 되는데 4,60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우수한 거죠. 6월 달까지 매출입니다. 7월 달은 아니고, 우리가 가맹점을 오픈하고 나서 초기부터 매출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중간이 있고 뭐 다양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시상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뉴스타 장사킹을 타신 분들은 매출 증지킹이 되시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고 그렇잖아요. 초기부터 매출이 높으면 전년 대비니까 이게 되게 만만치는 않죠. 반대로 초기에 이제 슬로우 스타터로 가면 매출 증진킹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일장일단이 있고, 사실 수상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분들이 아까 매출 증진킹 해갖고 우리가 이제 시상을 드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뭐 적어 있듯이. 근데 그 노력을 통해서 이미 가맹점 매출이 이만큼 올라가고 한 달에 순이익이 600, 700가 올라가 버리는, 이게 더 큰 수상이죠. 그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잘 됐을 경우에, 처음부터 어쨌든 뭐 아주 파이팅이 넘치죠, 매장이.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런 경우도 나와요. 부작용이 이제 좀 쉽게 안이해지는. 처음부터 손님들이 많이 몰리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본능이에요. 손님들이 잘 안 오면은 더 나도 모르게 지극정성으로 가게 되고 막 밀려들고 자리가 없고 그러면 정말 거만하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우리 매장 말고. 소위 우리가 이제 뭐 맛집 이런 데 가보면은 서비스 형편없는 데들이 많아요. 반대로 초기에 다소 스타트가 좀 늦었다 그래도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아까 시상 부분은 유리한 거고 오히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오늘도 오셨어요. 저 이제 구로 그 디지털 단지 역점 예전에 하시고 최근에 영등포 역점 하신,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비수기를 꺾고 나면은 그거 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넘어가면 또 올라가거든요. 17개월인가가 계속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손님을 커트하는 거예요. 오픈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메뉴 전표가 뭐 2개만 밀려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아직 손이 딸려서 너무 늦어갖고 제가 손님을 받기를 좀 어려운데, 그럼 이제 되돌아가고 그 중에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 이제 받고. 이거를 가장 오래 한 매장이에요. 그거 하나를 보면 우리가 알겠죠. 이분이 정말 고객을 위한 마음이 정말 지대한구나. 그 매장이 17개월 동안 계속 비수기를 타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상당한 매출을 하고 돈도 많이 버셨고,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인사 나눴는데 이제 노후 자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매각하시고
이제 은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구로디지털에서도 아주 성공하셨고, 영등포역에서도 아주 이 비수기에도 매출 증진이 상당히 이루어진 이런 이제 매장이었죠. 여하튼 초기 스타트 축하드리고, 또 혹시 초기 스타트가 다소 좀 못하더라도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다양하게 열심히 하시고 있고 계속 쭉 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메뉴 판매킹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이제 매장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신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까 차가 너무 밀려갖고 이 앞에가 시상은 이제 대리로 해고 하면 와 계실 거예요. 왜 올라갔냐? 우선은 이제 자체 프로모션, 너무 무리한 거 아니면은 그 프로모션을 같이 얹혀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테라로 그 시점에 이제 테라 프로모션 우리가 같이 있어갖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그래서 신메뉴 판매킹으로 등극을 했고, 그리고 그 외로도 이제 SNS 홍보,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순살 쪽이 양이 좀 적다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주님이 그래서 이제 떡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같이 추가해서 이렇게 제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더 업그레이드를 좀 더 시켜서 파슬리하고 요 방울토마토 2개 정도 이렇게 얹혀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신메뉴 판매킹, 그리고 용인 이제 그 중앙시장 주변에서는 상당히 고객들을 모으는 신메뉴, 모든 메뉴를 다 이렇게 촉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한 메뉴들, 특히나 신메뉴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아까 우리 김영구 팀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메뉴를 우리가 사실 한 번 건너뛰었어요. 왜? 이게 뭐 영화가 히트했고 잠깐 팔리다가 말아버리면은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좀 건너뛰었다가 이 정도면 이제 아까 이제 시상을 해주신 조리쿡의 이제 이계춘 대표님도 강한 확신을 가지셨고 그 회사에서 이제 소스를 만든 겁니다. 핵심적인 이제 그 식재죠. 그리고 영원한 관계없이 계속 갈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일 때 우리가 출시를 하자. 그래서 다른 메뉴보다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 메뉴가 좀 난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영원한 관계없이,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 먼저 나온 브랜드들은 이미 메뉴에서 빠는 경우도 있고 쭉 내려가서,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반응이 괜찮고, 이제 다음 달부터가 이제 진검승부죠. 뭐 이번 달까지는 3개월 신메뉴 출시 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 그 어떤 촉진이 됐겠지만, 근데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 구리역점 우리 점주님도 신메뉴의 중요성을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메뉴가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없던 메뉴를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단골을 더 안 치고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시시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시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 메뉴로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패밀리 경영, 이 가족, 우리 이제 양재역점 점주님은 진짜 가족. 그렇다고 여기 뭐 가짜 가족은 아닌데,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정말 그 패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줬던 건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저도 패밀리 경영을 합니다. 우리 임직원, 가맹 점주님들, 협력사분들, 이건 한 식구예요. 그 안에서 서로 내가 더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 수익의 50%를 전 떼어놨어요.
보통 본사에서 가져가는 수익의 50%는 전 무조건,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메뉴 개발부터 해갖고 방송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불경기에도 펀비워킹은 나름 성장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좋은 아이템 성장하면서 더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초 조양구영점 점주님도 상당히 이 시상식에서 많이 뵙는 분이죠. 멀리서까지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저력이 있으신 우리 점주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권유 서비스 또 SNS 홍보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활용할 만한 그런 이제 아이템이겠죠. 예, 그 외로도 이제 수원 성대점, 안양 평촌 주민센터점, 은평 구산 사거리점, 안양 만안구청점, 용인 수지 롯데 모듈점, 용인 송전점, 안양 귀인점이 10위까지 랭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니처 메뉴의 판매킹 1위. 우리 김홍렬 점주님도 아주 오래된 매장은 아니죠. 몇 달 정도 되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어떤 시그니처 메뉴에 대해서 호감도가 좋으셨어요. 늘 그래요. 신메뉴로 나왔을 때도 그때 많이 올라간 점주님들을 보면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번에 메뉴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더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이런 항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챙기면 각각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부문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각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매출액이 상당히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이런 수상 프라이드도 이제 많이 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뵈면서 아까 이제 사진이 여기가 이제 추가됐죠.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 구리역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안양 귀인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좀 비치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가맹 점주님들, 특히 더 열심히 하는 점주님들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제작을 해서 그냥 붙일 수 있게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존을 아예 만들어 갖고 이걸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1등을 한 10번 하시면은 그것도 한 뭐 수십만 원은 들어가죠. 뭐 하나 하려면. 그거를 이제 뭐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죠? 뭐 은상 2개면은 금상 하나로 쳐드리고 뭐 이런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예. 그렇게 하면은 더 분위기도 살 것 같아요. 매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점주님도 더 이제 프라이드가 올라가시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신메뉴는 이제 단발성이지만 시그니처 메뉴, 타임 메뉴 또 우리 비어랍 이런 경우들은 처음부터 그걸 강하게 이 푸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단골이 안착이 되면 그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내신 매장들이 항상 상위에서 계속 가는 이유가 고객들이 그걸 인지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 점주님들이 타임 메뉴에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하신 점주님은 7시 이전에 손님이 와서 7시 전에 손님이 오시면 좋은 거잖아요. 손님 없는 시간대라. 들어오는 건 좋은데 들어와서 타임 메뉴 시키는 거를 바라질 않아요. 어떤 점주님들은. 들어오는 건 좋은데 타임 메뉴를 피했으면 좋겠다. 왜? 할인해 줘야 되니까. 할인을 해줘야지 지금 2테이블 왔던 게 3테이블로 되고 5테이블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는 안주만 파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술도 같이 팔기 때문에 추가 매출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타임 메뉴 할인해서 파는 그 매출이 수익률이 더 높아요. 추가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신 점주님들은 타임 메뉴를 시키면은 좀 친절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더 싹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주문하셔도 더 많이 오시게끔 그 시간대도. 예,
우리 화성 동탄 능동점 이대건 점주님도 이번에 이제 2위를 하셨고 지난번에 3위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셨던 분들이 고객들이 이제 매니아들이 막 쌓이고 인지가 되면서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이제 자꾸 우리가 대표 메뉴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점주님이 잘 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시상하는 거는 부상이라고 보면 돼요. 부상. 주상은 이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매장 자체의 수익이 올라가는 게 더 크지. 여기서는 이제 그 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 내가 수상금에 해당하는 거는 그 직원들한테 그 이제 어떤 판매량에 따라서 돌려줄게. 그걸 통해서 올라간 매출과 수익은 내 몫이고, 뭐 이런 이제 설정이 되셨겠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적으로 합당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도 이렇게 이제 직원들도 했고,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매뉴얼이 좀 추가된 게, 아이들이 동반됐을 때는 주스 또는 이제 뭔가 애들이 먹을 만한 거를 비치했다가 제공을 하자. 물론 이건 옵션입니다. 전체 가맹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는 하는 게 더 이롭겠다, 가맹점주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옵션 매뉴얼로 이제 추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용인 이제 수지 롯데몰점 우리 점주님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상식에 데뷔하신 거예요. 오픈하신 지 이제 오래되시진 않고. 근데 상당히 이제 웬만큼 하실 줄은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주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메뉴에 대한 어떠한 호응도도 좋으셨고, 이제 이런 별도의 전단지까지 제작해서 이렇게 하실 정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판매량이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나는 저 항목은, 저기는 좀 뭔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 메뉴를 좋아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뭔가 이 점주님들이 뭔가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더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인천 만수역점, 수원 장안구청점, 수원 정자 용꽃마을점, 부천 고강사거리점, 인천 이막 병방시장점, 안산 선부롯데마트점, 안산 상록수 공원점, 요 이제 6매장이 4위부터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인천 만수역점은 좀 아슬아슬하게 수상까지는 안 된 거죠. 예, 타임 메뉴 판매킹 뭐 거의 그 압도적인, 예, 늘 거의 단골로 이렇게 수상하시는 점주님이십니다. 젊으신 점주님이신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7시 이전에 손님이 제일 많은 매장이 이 매장입니다. 그걸 많이 가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공략도 하고, 매장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 많아요. 거의 한 7시에 가도 매장이 찹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타임 메뉴 안 팔고 그냥 정상적인 것만 팔고 그 시간에 2테이블, 3테이블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많이 오시면 그게 같이 순환되면서 순기능, 시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리더스 포럼 유튜브 영상 이것도 이제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하시고, 어린이 고객 요거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필요한 메뉴일 때는 한번 좀 검토는 해보려 그래요. 요 형태로 뭐 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점주님은 타임 메뉴를 뭐 늘 받으셔갖고 이제 이 비치할 자리도 없으실 것 같아요. 2위 서초 고속터미널점, 여기도 개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나간 겁니다. 1353개. 근데 원체 매출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뭐 1억이 넘는 매장에 어떤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도 우리가 합산을 하죠. 그 총 판매량과 매출액 대비 판매 비율, 이걸 두 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매장만 유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판매량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근데 오늘도 아까 여러 가지 시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 이거 잘하는 분이 저것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시간도 땡겼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매출도 지금 2시에서 1시로 땡기고 8,700만 원 했던 매출이 이제 2018년에 1억, 2019년은 이제 1억 1천,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1억 4천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나옵니다. 어쨌든. 예, 고객들은 받은 만큼. 아까 양지역점 점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장사 전문가인데 고객들은 구매 전문가다. 구매 전문가가 더 뛰어나면 우리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회사의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이익이다. 그래갖고 수익도 저기는 1억 4천이 나오니까 뭐 엄청나게 나오겠죠. 1억 4천이 나오는 게 어려운 거지 그게 나오기만 하면은 대략 계산이 나오잖아요. 타임 메뉴 판매킹 안양 성원점 아주 꾸준하게 또 오래되셨고 꾸준하게 아주 처음부터 타임 메뉴의 강자로 우뚝 서신 가맹점주님이시고요. 어린이 고객과 같이 주는.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임 메뉴가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오면은 뭔가 주스가 됐든 과자가 됐든 한 가지 정도 선택해서 주면 이익일 것 같아요. 예, 강남 양재역 사거리점, 인천 갈산점, 안양 귀인점, 금천 독산 시트렉스점, 안산 고잔 롯데 캐슬점, 수원 정자 영꽃 마을점, 구로 대림역점 6개 가맹점이 4위부터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혹시 이 해당 매장이 또 앉아 계실까 봐 제가 한 번씩 쭉 거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비어락 페스티벌 뭐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 중의 왕이시죠. 우리 엄태현 점주님. 그 다음에 그 주정별 시상하실 때는 우리 마부장 어디 갔나? 그 들어가시지 말고 그냥 서 계시라 그러면 될 것 같아. 그 합리적으로 가자고. 아주 뛰어나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 동네는 수입 맥주 먹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장 공을 들이셔요. 비어락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서 자꾸 더 오겠죠. 이제 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수하게 이렇게 하셨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능력이 있으셔요. 맘만 먹으시면. 그래서 다음번엔 다른 거 항목을 더 추가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는 우리 점주님들끼리 자꾸 선의의 경쟁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더 버시게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다 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하나하나씩 좀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면에서 뭐 그 다음번 신메뉴 한번 노려보세요. 그 기존의 그 신메뉴 강자 점주님들 뜨끔하시겠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예, 안산 한대역점 아주 탄탄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김영남 점주님은 저희 이제 장사명장 클럽 같이 이제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저랑 연이된 지 한 10여 년 되셔요. 근데 맨 처음에 제 기억에는 안양에 어디 커피숍에서 처음 뵌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는데, 근데 완전 그때 느낌은 사색이 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시던 게 이제 뭔가 그 시장이 쇠퇴해 갖고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밝아지셨어요.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닌데 돈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게 다 연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방법은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것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양재혁 점주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고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고객을 우선하면 돈이 벌려요 또. 그럼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고객을 우선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림이 그냥 우선하자. 그러다 보면 돈은 벌린다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김용남 점주님처럼 이분은 인생이 이제 너무 해피해지시고 너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다 그렇게 밝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격까지 바뀌어지는 거죠. 장사만 제대로 이렇게 익히시다 보면. 그래서 너무나 아주 저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기분이 아주 좋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비열하게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밀렸는데 매출은 굉장히 꾸준하셔요. 7천만 원 이상씩 항상 나오니까 대단한 거죠.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력도 하셨고 강남 양재역 사거리점 미스터 피자를 이제 하시다가 이제 펌비어킹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매출은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직 뭐 대단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기대는 뭐 계속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시상식 자리에서 자꾸 또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오시다 보면은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이건 부수적인 거니까. 예, 다양한 노력들을 하셨고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광진 건대 로데오점, 영등포 신길 삼거리점, 구로 대림 LG 상가점, 서초 방배역점, 수원 광교 월드 마크점, 수원 권선 시장점이 4위부터 10위에 랭크가 되셨습니다. 아까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점주님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은 2개 부분을 수상하실 수 있었네요. 테라 프로모션, 테라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사실 하이트 입장에서도 아주 총력을 기울인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히 성공을 또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도 많이 팔았어요. 92,000병을 팔았더라고요. 그 행사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하이트에서도 많이 놀래요. 근데 아직 놀래긴 일러죠. 저희 펌비어킹이 적정 가맹 점수로 늘어나면 92만 병이 나가는 거거든요. 92만 병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펌비어킹의 저력이 적진 않은 거죠. 이 해당 매장들은 아까 이제 우리 직영점에서 이제 했던 경우입니다. 이 포스터를 막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폴링도어에다가 커팅해갖고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공임은 들어가요. 노력해야 돼요. 쭉 하니까 이 그림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한 개 붙였을 때보다 9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너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9배가 아니라 한 20배가 커진 거예요. 고객들한테 인지시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요거 외로도 이제 이 냉장고에다가 일일이 앞쪽에 테라로 다 깔은 거예요. 테라만 넣은 게 아니에요. 다른 술도 팔아야 되는데 분위기를 그러니까 소소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가맹점주님들 우린 테라가 별로 안 나갔는데 사실 이런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데 좀 덜 나갔으면은 그건 제가 같이 고민해 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덜 나가게끔 한 거죠 우리가 매장 자체적으로. 그래서 업나이트 쿨러의 뒷면에는 일반 맥주가 들어가고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이 매장이 4,000병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판 겁니다. 판 것도. 그래서 그런 노력들 이걸 하다 보니까 3+1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맥주인데 키핑을 해달라는 거예요. 양주도 아니고. 근데 시원시원하게 대줘야죠. 그래도. 근데 그걸 오리다가 뭐 먹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남은 잘 양을. 그래서 이게 노트를 만들어 갖고 이제 누구누구 이름 쓰고 2병, 뭐 1병, 3병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다음에 오시면 이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신 매장이 있겠지만 아닌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참고하셔서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포는 여의도 아이비점은 매장 사이즈가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대단한 판매량이 나온 겁니다. 저거만 파신 것 같아요. 저거만.
대단한 성과를 냈고, 처음에 이제 어쨌든 좀 힘들게 시작하신 이런 매장인데 지금 너무 이제 얼굴도 좋아지셨고, 너무 이제 얼굴도 좋으셔요. 그리고 이제 밝아지셨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다 봐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종별 수상, 이것도 이제 계속 해오셨죠. 예, 홍보물도 적극적으로 Y배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셨고, 이제 매출 증진킹도 이제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도. 강남 경복 사거리점, 1545병, 여기도 많이 파셨죠. 프로모션 적극적으로 권유 판매하고 테이블 매트까지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 외로도 이제 수원 성대점, 그리고 성남 북정동점, 복정동점, 양천 신정 내거리 역점, 속초 조양구영점, 수원 세례동점, 성동 성수역점이 4위부터 9위까지 여기 또 있네요. 수원 영통중앙점, 성북 종앙동점, 고양 백석 8블럭점, 인천 용현점, 청주 율량점, 인천 굴포천 역점.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5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시상을 하게 된 거고, 향후에는 좀 계속 이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메뉴가 제품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상도 또 한시적으로 걸어놓고 하면은 어쨌든 제품은 들여놓고 별다른 홍보를 안 하면 아무래도 좀 임팩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향후에 좀 아직 결정은 아니고 고민 사항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우수 사례를 이제 몇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느낌 괜찮죠? 이 내용이 이제 손님들이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하파이어 치즈 치킨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튀김 만두 쫄면을 먹은 적이 많이 먹었는데 혹시 그게 안 되냐? 안 되잖아요. 펌버킹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해드릴 수 있으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배우는 즐거움도 가져야 돼요. 배우는 즐거움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배우는 즐거움을 몰라가고 공부를 안 했어요. 나이가 20살 되면서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게, 익히는 게. 제가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꽤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사에 뛰어든 만큼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는 다 돈이에요. 한마디로 매 경쟁력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튀김 만두에다가 이게 쫄면 해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꼭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근사하게 했잖아요. 이 고객들이 옛날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아주 폼나게 이렇게 이제 해 나갔고,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동창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에 꼭 열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손님이 이제 확보가 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느낌 괜찮죠, 이것도? 젊은 부부와 이제 아이 2명이 이제 입점을 해서, 부부는 술을 마시고 애 먹을 게 좀 만만치 않으니까 요 과일을 좀 먹이고 싶은데, 요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일을 좀 먹이고 싶은데 돈을 좀 추가로 줄 테니까 좀 해줄 수 없냐? 아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한술 더가 한 번 더죠, 그냥.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토마토에다가 이런 이제 과일들을 이렇게 이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나온 겁니다. 찍어서. 실제 사이즈는 옛날에 퐁두 용기 한 사이즈니까 요만해요. 크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제공을 하니까 손님이 와,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는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펌비워킹이 처음이다. 이런 반응이 전 가맹점에서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시너지가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면서 재밌을 수 있어요. 물론 아주 바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바쁘지도 않잖아요. 할 수 있는 여러 개일 때는 이런 거에서 즐기고 아이들이, 고객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진정한 장사
하는 보람 아니에요. 돈은 저절로 그만큼 올라갑니다. 돈은. 이것도 느낌 괜찮죠? 예. 롤피자 샐러드로도 먹고 싶고 케이준 치킨도 그 케이준 같은 거를 먹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좀 섞어서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이제 콜라보 메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상이 돼갖고 지금 직영점에서는 콜라보 메뉴를 하나를 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미리 판매를 반응도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요 고객들이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고 계산하러 나가다가 다시 주방에 와서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원래 있는 메뉴를 팔 때는 주방까지 와서 감사 이런 건 없잖아요. 특별히 뭔가 더 고객들이 느꼈던, 구매 전문가들이 느꼈던 거 이상의 느낌을 받았을 때는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팔아가면서 19,900원 받았대요. 팔아가면서도 그게 가능하다. 이게 뭔가 느끼실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오돌뼈하고 우리가 밥하고 계란찜이 나가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오돌뼈하고 요 주먹밥을 같이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계란찜 앞으로 가운데 놓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느낌 좋지 않아요? 내가 손님이라도 어유 신경 썼네 되게.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매뉴얼된 것만 나가면은 이 느낌만큼 좋은 느낌을 갖지는 않겠죠. 이런 건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일부 점주님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벗어나는 것만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좋은 기회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와 하는 이제 감탄사와 뭐 너무 근사하다고 근사하죠. 이 정도면. 예, 펌비어킹 신정 내거리 역점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뭔가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녁 무렵에 이제 좀 이른 저녁이죠. 노인 부부가 오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생맥주 2잔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씻기도 힘들고 그래서 샐러드 한 5,000원어치만 줄 수 있냐. 우리가 일부 점주님들은 또 짜증나는 상황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장사는 장사 속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장사 속은 잘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는 우리가 쓰는 거니까 아실 거고 거기다가 백미가 요거예요. 제가 별을 5개를 줬어요. 돈이 되진 않았어요. 이날 티작가도 낮았고 제가 보통 이제 별 3개, 별 3개 반, 별 4개, 별 4개 반, 별 5개까지 주거든요. 그 밑에는 없음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돈도 안 되는 여기에다가 이 플레이팅 한 거 봐요. 이게 뭐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무슨 새 같잖아요. 새. 참새나 이런 건 아닐 거고 두루미겠죠. 두루미. 오래 살잖아요. 이 제품과 멘트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플레이팅이 메뉴만이 아니라 제공해 드리면서 두 분이 너무 오붓해 보이셔서 두 분이 만수무강하시라고 이렇게 학 한 마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장사 속은 아닌데 이게 정말 큰 이익이 되돌아올 수 있는 그렇다니까요. 장사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보람도 되고. 자, 고속터미널점 15만 원 이상 드신 분이 서비스를 요청한 거예요. 와플 좀 주실 수 있어요? 그 와플 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는 안 주잖아요. 잘. 그러니까 와플에다가 물론 시간적인 여력이 될 때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위에다 놓고 요 이제 위에 그 시럽, 블루베리 시럽인가 이제 그걸 좀 넣고 바나나 조그맣게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더라도 정말 폼나게 주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이상 돈이 들어와요. 실제 장사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가면서 명일 오후 6시에 6명 예약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손님을 또 잡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10만 원 이상 들어가면은 고기에 비슷하게 서비스를 주잖아요. 그게 뭐 강제는 아닙니다. 주는 게 바람직하다. 10만 원이 안 돼도 달래면 주는 게 낫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가치가 있었고 6명의 손님이 오셨는데 일행 중에 한 명이 이제 승진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6분이니까 꽤 그래도 주문하셨겠죠. 근데 그 외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샐러드하고 이제 딸기로 딱 모양을 내고 요 백미가 요 글씨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려요라는 말.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메뉴를 줘서 감동일까요? 물론 그것도 살짝 감동이 되는데 이 말에 그냥 너무나 뭉클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놓치지 마시고 뭐가 됐든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담겨서 제공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가맹점 아이디어 제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초 남부 터미널점에서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신 매장이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제안으로 채택을 해서 연말에 이제 또 가름하는 시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파슬리가 좀 더 들어가고 토마토 3개, 2개가 아니라 3개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이 좀 나오겠죠.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고 근데 앞으로도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게 2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이 2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냥 열심히 하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제 뜬금없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느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50%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제로 뭐 한 3가지만 뭐 간단히 사례를 드리면 중국에서 600명이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을 하는데 아디다스를 독일로 들어갔어요. 다시 23년 만에 600명이 1년 동안 50만 켤레 하던 거를 독일로 들어갔는데 50만 켤레를 단 10명이서 600명이 하던 거를 그러면 580명은 날아간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 네덜란드의 로터데담이라는 유럽에서 제일 큰 항만이 있어요. 항만. 엄청 크죠. 근데 옛날에 뭐 사람들로 그냥 일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 막 와글와글 했던 것들이 단 한 명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50층짜리의 그 대형 크레인들이 그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랑 뭐 이 사물 인터넷 이런 게 다 작용이 돼갖고 사람이 남는 거예요.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그걸로 승부하잖아요. 중국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택배 회사인데 하루에 20만 건을 처리를 해요. 포장, 분류 다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축구장 6개 사이즈의 창고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소비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자영업자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어 봐요. 취직을 못하는데 장사는 수익률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자리가 반으로 줄면은요 최저 생계비가 나갈 겁니다. 국가에서.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없는데. 구조적으로. 우리는 일자리 지금 많이 만들고 있죠. 막 억지로. 불가능해요. 다른 나라는 줄이는데 우리가 늘리면은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를 많이 주겠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존보다 수직 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신분 상승이.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더 열심히. 지금 하루라도 더 빨리, 한시라도 빨리 더 열심히 해서 벌어놔야 됩니다.
자영업의 환경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선택이 있냐? 없다는 거죠. 게다가 100세 시대, 수명은 또 길어져요. 아니, 돈벌이는 줄어드는데 수명은 길어지는 거는 이게 이중구예요. 이중구.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돈을 잘 벌고 오래 살면은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세상이 지금 글로 퍽퍽 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현업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업이라는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 4가지 정도 얘기하자면은, 우리 장사가 잘 되기 위한 방법에서는 대단한 것도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매뉴얼 준수 일단은 철저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 한술 더 서비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식업에 해당이 되는데, 메뉴가 최상이고 서비스가 극진하면 손님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데부터 이제 빠져나가겠죠.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장사에서는. 그래서 메뉴에 대한 것은 매뉴얼 철저히 지키는 거. 그리고 한술 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오는데 인사만 하고 이걸로 안 되겠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매장 사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 오픈인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5시에도 안 열려 있는 경우 있고 4시 반에도 안 열려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6시에도 안 열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문 닫았나 물어보니까 문 닫지는 않았어요. 영업을 하시는데. 매장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휴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거의 100% 오피스 상권에 있는 경우에는 휴무가 있을 수 있어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그런 데는 우리 매장에서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일요일날 매출이 떨어지겠죠, 대체로. 지금 매출이 일요일날 30, 40밖에 안 나오니까 문 닫는다. 30도 열심히 하면은 5, 6시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그날은 추가 매출이기 때문에 그날 장사의 수익은 50%가 순이익이에요. 대신에 안 하던 게 올라가는 거니까 추가 매출 아니에요. 추가 매출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장사할 때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가맹점주님들한테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게끔 이제 명절만큼은 이제 휴무를 원하시는 분은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쉬시려면은 지금 안 쉬어야 돼요. 제가 나이 20살에 철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공부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내가 지금 하루를 허비하면 40대, 50대에 한 달을 고생해야지만 그게 보충이 되겠다. 근데 그게 똑 들어맞았어요. 똑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벌어졌어요. 지금 제가 하루 일하는 게, 제 친구들 그때 젊을 때 놀기 좋아하잖아요. 저는 안 놀았거든요. 일하고 놀았어요. 일하면서. 일은 신나게 했거든요. 지금 제가 하루 버는 게 우리 친구들 한 달 버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맞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 쉬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쉬자는 거죠. 나중에 쉬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지금 하루 쉬는 것보다 나이 더 들어서 한 달 쉬는 게 낫잖아요. 지금 하루를 쉬면 나이 들어서 한 달 못 쉰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폐지 줍는 분이에요. 폐지 줍는 분이 170만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양재동이잖아요. 못 사는 동네 아닙니다. 한 200m 만에 한 번씩 만나요, 폐지 줍는 분을. 그분들 비가 쏟아지는 데도 다니는 분이 있어요. 왜? 옛날에 해야 될 때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말 더 많이 쉬려면 지금은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매장 중에서 제일 많이, 제가 열심히 더 하라고 얘기 안 하는 매장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산역점.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그분은 실제로 7, 8년 만에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130억의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억만 넘어가도 제가 더 선택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시든 안 하시든 30억 있으면 사는 데 이상 없으니까 100세까지 살아도 사는 데는 이상 없어요. 뭐 풍족하진 않아도 그 정도면 돈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그래도 그럼 우리가 적어도 목표는 설정하고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마지막에 비전이에요. 비전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이 어떤 열심히 잘 안 하는 이유가 목표가 없을 때 그게 그래요. 아니면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목표가 달성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 목표가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다양한 시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잘 되면 거기서 뭐 또 10% 올라가고 이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내가 5%는 올려야 되겠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목표를 두고 이제 매월 챙기는 거죠. 매월의 목표를 놓고 뭔가 목표가 있을 때 우린 동기부여가 더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나가시면 우리 점주님들의 앞으로의 어떠한 그 가맹점, 점주님들의 가맹점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지금 힘든 것도 맞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 그거는 작은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안고 있다. 그거를 정말 잘 좀 생각하시고 각 가맹점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는데 좀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